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오늘 특별히 두 분의 현역 국회의원 여야에서 자리하셨는데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두 분 의원이 어제 이제 연설을 했죠. 합동연설에서. 그리고 당원들 향해서 얘기하면서 당원들이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 김정재 의원님. 이 두 명의 의원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이 된다면요. 그럼 지도부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징계가 지금 유예된 징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번에 일단 징계 유예를 한 거는 예. 뭐 아시겠지만 지금 당헌 당규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당에서 당헌 당규는 법으로 얘기하면 헌법과 그렇죠. 법률입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반드시 지켜야 예, 되는 예. 거라서 공당으로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가 지금 유예가 된 겁니다. 면제부가 주어진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예.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윤리위원회는 소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예, 반드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당이 예. 특히 야당으로서 이번 전대를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더 받고 통합화해서 예, 예. 앞으로 나가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약속한 부분을 예.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 그야말로 지금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예가 취소가 네. 된 게 아니라 유예가 됐으니까 끝나고 단지 남 전대 끝나면 유예뿐이죠. 열릴 것이다, 윤리위원회가. 예, 예. 열려야 되고 아마 예. 열릴 것이라고 믿고 예. 열린다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딜레마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신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진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차기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인데요. 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입성을 하신다 그러면 두 분 중에 둘 다든 한 예. 사람이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예. 지금 분명히 아까 우리 의원님, 예. 강병원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 5.18에 대해서는 지난 김영삼 정부 때 예. 이미 역사적, 법적 판단이 다 끝난 사실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다 규정이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언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찌됐든 간 이분들이 위치, 지위 교화를 막론하고 당 내에서는 분명히 판단을 해줘야 된다. 예. 징계 수위도 예.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까 전 말했다시피 예. 윤리위원회가 지금 의원들로 구성이 된 게 아닙니다. 외부인으로 구성이 예, 됐기 예. 때문에 이분들은 당내의 의원들 의견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여론에 더 맞추어서 저는 평가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래 전당대회는 그 당이 가장 주목받는 현장이고 때입니다. 그 시기인데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뽑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른바 주목받는 효과, 컨벤션 효과가 뭐 유야 무야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에 후보들이 사실 예. 황교안 후보가 출마하기 전에 예. 그때는 좀 잠잠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황교안 후보가 이제 입당하고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썩이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서 소위 구도가 많이 이제 변했는데 예. 그 8명의 후보 중에 처음에 5명이 이번에 드랍을 했는데 이것도 예. 사실은 황교안 후보의 이제 소위 말하면 대세론. 예. 이 되면서 드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비용이 1억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27일까지 굉장히 짧죠. 예. 그래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의 대세론이 뭐 TK 또 PK 예. 불경에 소위 예. 잡히면서 이분들이 드랍을 했다고 사실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말한 드랍이란 저 불출마를 불출마, 말씀하신 거죠? 예, 불출마를 했는데 예, 예. 이제 불출마를 했는데 예. 이분들은 사실 그런 이유가 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더 이상 물러나면은 이제 정치권에서 영원한 퇴출 이것을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예. 이렇게 색깔을 조금씩 달리하는 후보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나와서 예.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리고 조금은 치열해지는 소위 말하면 예. 양강 또 삼강 예, 후보를 예. 잡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전 포인트들도 있고요. 또 주장하는 바도 다릅니다. 어. 그리고 두 분이 오늘 저 연설에서도 보셨다시피 예. 서로 굉장히 컬러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어차피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예. 길어야 하루 이틀이고 또 예. 특히나 이번 같이 북미 정상회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 효과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이제 야당으로서 예.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진정성 있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뭐 컨벤션 효과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고요. 저도 지금 저 예. 장면을 보면서 예. 뭐 70년대, 60년대 예. 이러는데요. 이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좁은 장소에서 예. 자기를 그 당원들 앞에 예. 아주 짧은 시간에 뭐 예. 보통 7분 뭐 10분 내외로 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소를 해야 되니까 또 큰 목소리로 해야 되니까 저런 어떻게 보면 저도 저렇게 합니다. 지역에 가면은 아. 저렇게 하는데 예. 적어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러나 또 SNS라든지 예. 지금 뭐 TV 토론이라든지 또 1인 방송이라든지 예. 이제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런 거 플러스 약간 전통적인 거 플러스 예. 또 지금 현대 지금 시대에 맞는 예. 방식들이 같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저도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이해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 의원께서 지금 원내대변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전당대회, 한국당 전당대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준비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아유 할 말 많죠. 예. 사실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네. 근데 지금 뭐 박타령이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유영아 그 변호사의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확인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추측이고 예, 그렇죠. 추정일 뿐입니다. 추정과 해석이 추정과 많습니다. 해석이죠. 해석일 뿐인데 예. 지금 저는 지금 우리 이 전당대회 예. 사실 저 뭐 여러 가지 말 중에 예. 딱 한 단어로만 언론에서 계속 예. 언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박근혜를 계속 이 친박 프레임 또는 비박 프레임으로 할까라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상 저는 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친박, 비박, 뭐 무슨 배박 이런 박탈영 전혀 예.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박탈영은 없다. 안에서 보면 이렇게 박탈영이 경제가 아니다. 엉망진창되는데 지금 타령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 빨리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입니다. 국민. 예. 지금 뭐 오늘 뉴스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예. 경제가 엉망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 야당 구실을 지금 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절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선거에 있어서 일정 정도 자기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 본질은 빨리 대표 체제를 야당의 대표를 빨리 뽑아서 예. 야당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국민의 목소리 듣고 정말 가장 튼실한 건실한 그런 야당 역할을 하는 그래서 좀 경제 살리고 국민들 좀 편하게 살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메인 가장 중요한 예.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재 의원께서는 이 낙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 당내 당직이 원내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방송 나오면 예. 당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 뭐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깊은 아직까지 논의는 공식적인 어떤 입장은 방향이나 없습니다. 입장은 그래서 없는 뭐 걸로. 이건 예. 제 개인적인 예. 의견인데요. 이게 예. 낙태죄 오늘 아침에 폐지 얘기를 들으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을 느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예. 지금 수십 년 동안 수백 조의 돈을 예. 넣어서 제발 아예 좀 예. 놔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낙태가 그런데 많이 지금 벌어졌어요. 낙태 문제는 예. 지금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아이라는 건 원치 않는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걸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것만이면 다행인데 이번에 왜 그럼 도대체 낙태를 하려고 하냐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예.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또는 아이를 양육할 돈이 없어서 이런 사회적 이유. 그렇죠. 바로 사회적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실수로 아이를 가졌다 이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과거처럼 그러니까 지금 선택에 의한 사회적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예. 낳을 수 없는 우리 사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원하는 아이를 원하지만 사회적 이유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낙태죄하고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직장에서 여성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지금 남녀 평등 고용법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게 예. 현실인데요. 여성들을 보통 대기업에서 여성들을 면접 볼 때 안 뽑는 이유가
아이를 갖기, 소위 말해 임신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출산과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운명. 그런데 지금 또 회사에서는 예. 아이를 낳기 때문에 입사를 아예 처음부터 차별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여성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여성의 인권이 계속 상승하고 사회 진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또 성적 자기 결정권을 넘어서서 여성의 어떤 선택권 이런 것들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정말 이 근본적인 예. 원인을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이를 가질 때는 남녀가 함께 예. 가지는데 이 지금 처벌은 여성과 의사가 받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 입법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다 맞는 말씀인데요. 예. 그 결과가 중요하죠. 예. 약자 보호한다고 해놓고 약자 보호 못했습니다. 지금 약자가 가장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불평등 심화되는 걸 막는다? 불평등 더 심화됐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 되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졌어요. 예. 결과가 경제는 결과가 말해주는 거고요. 예. 지금 그런 아파하는 아우성치는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픈 불러놓고 손가락으로 아픈 묘사가 손가락 됐습니다. 다독이기는 했는데 예. 나는 변하지는 않겠다. 이건 아집이죠. 대통령은 국민들이 아파하면 정책 변화해야 됩니다. 변환을 해야 되고 당연히 예. 최저임금을 상승하는 걸 속도 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올려서 지금 다 죽게 됐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독거리지만 말고 정책 전환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올겨울엔 눈 경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 모처럼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침엔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그리고 저녁부터는 남부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길이 미끄러운 만큼 낙상 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영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